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황망하네요. 진짜 증발하는 시가총액을 보면서 야, 이게 그 계산을 하고 뭐 언제 사야 되고 막 이런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좀 던지게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고 시장이 충격에 빠졌는지 그래도 한번 따져보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숫자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제 일도 잘 기억 못 하는데 뭐 5년 전 일이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4%, 나스닥은 6%, S&P 500 4.8%, 5%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종목 이름도 아니고 종목이 빅테크 종목이 이 정도 빠져도 사고인데 나스닥이 6% 빠지는 거는 뭐 그냥 뭐 한 20중 추돌 사고죠. 이 정도면 난리가 난 거죠. 테슬라 7.8%, 엔비디아 9%, 메타 플랫폼스 14.4%. 아, 여기 잘못 나왔네요. 이거 저쪽이 엔비디아고요. 이거 애플입니다. 애플이 10%, 메타 플랫폼스가 아니라 제가 잘못 넣었나요? 14% 빠진 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키가 베트남이 관세를 엄청 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15% 폭락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일단 핀비즈맵 보시면요. 이게 뭐 생각보다 그림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초록색이 있거든요. 저는 살아남은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주, 헬스케어, 뭐 P&G,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저건 진짜 대단하죠. 인텔 진짜 이거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텔은 참 대단하고 애플, 아마존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 색깔보다 더 밝은 게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9%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화이팅 해야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자동차주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제 상호관세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USMCA인가요? 그들끼리 맺은 그 협정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만큼은 여전히 무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4%면 좀 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인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지 하고 봤더니 TSMC랑 그 조인트 벤처 얘기가 사실상 거의 다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20% 정도 TSMC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장에 상승을 만들어낸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취소를 했대요. 와, 이 와중에 또 취소를 했네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니 굳이 뭐 자카르타 이런 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을 필요가 없네 이러고 보면 왜냐하면 지금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열이 받아 있는데 굳이 미국의 AI가 막 전 세계를 뭐 이렇게 지배할 거고 다 갈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2% 하락이면 이것도 나름 선방했죠.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비하면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나름 선방한 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였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조금 워딩이 세죠? 자해극을 만들어낸 트럼프. 이 정도 숫자면 자해극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다우 마이너스 4%, 나스닥 마이너스 6%, S&P 500 마이너스 5%.
이 정도 충격인가요? 코로나급이죠. 그러네요. 5년 전에 아마 이 정도 급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얼핏 기사를 봤습니다만 코로나급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름 발생했고 이제 코로나급은 코로나 영향이 꽤 오래 갔지만은 그때도 한두 달이 가장 그 최저였었죠. 자, 정확히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얼마만 최저가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코로나의 여파는 2, 3년은 갔고 하지만은 충격은 엄청 많이 이렇게 단계에 났기 때문에 코로나랑 비슷한 급이라면 발생은 했고 한두 달 내에 해결이 된다고 가정하거나 한두 달 내에 최악이 먼저 온다고 가정하면은 그 다음은 볼 수 있겠죠. 근데 다 좋은 얘기인데 오늘 아까 오다 보니까 머스크가 한두 달 뒤에는 다시 우리 자기 일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네, 계약서 유머가 있죠. 네, 아니 오늘 코멘트도 본인이 나왔어요.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근데 그 전까지 네, 이번 달은 어떡하죠? 그렇죠. 네, 하루에 10% 빠지는 판인데 그렇죠. 하루 빠졌으니까 내일 10% 빠지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오늘 10% 빠지면 내일 5%일까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타이밍 문제예요. 우리가 언젠가 뭘 기다리고 트럼프 풋 아까 무슨 파월 풋 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제 되는 거냐? 그렇죠. 그게 일주일 임박했느냐 아니면 최소한 한두 달 그게 한 달 두 달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빠진 거에서 바닥을 친 것 같지만 또 더 빠질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있는 거고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발생했어. 근데 뭔가 해결책은 결국은 나오겠죠. 백신도 결국은 지나가서.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은 아주 힘들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코로나급이라고 보는 것은 미국에서 하등의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만 때렸어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어요. 왜 중국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만 때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다 때려서 오히려 차라리 중국이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맞았는데 예. 갑자기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다 때리니까 중국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로 생산을 기지를 이전하고 이럴 필요가 덜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포린 인베스트먼트가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수요를 오히려 억제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 입장에서 속으로는 미소 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베이징 메시지라면은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야. 5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 베이징 입장에서는 미국 너희는 옛날의 미국이 아니야. 라고 버틴다고 하면은 그럴만 하잖아요. 예. 다른 나라도 같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주식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강단을 갖고 있는 중국이 제가 중국을 응원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죠. 그게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의 이 어택이 사실은 오늘로 단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월 푸시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푸시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푸시 안 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 빠진 것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 저 그래서 오늘 보면서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진짜 뭐 중국을 응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정도면은 그냥 미국이 악의 축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혼자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조금 들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각국이 네.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죠. 그렇죠. 유럽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다 다른데 걔네들이 재수의 딜레마를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연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 것이냐. 맞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솔직히 굳이 베팅을 하자면 딜레마에 빠져서 누군가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로비를 하면서 누군가는 또 잘 보이면서 그 치적이 광고되면서 그래 이게 잘한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 시나리오가 뻔한데 근데 혹시라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였을 때 약간은 조금 미국도 수세에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아니면은 그 기간 우리는 아, 하루하루 한 달 한 그쵸, 달이기 그쵸. 때문에 한 쿼터만 되더라도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시대에 왔을 때 2기 트럼프는 모든 게 가능하다. 폭락이 먼저 났죠. 근데 폭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 그러네요.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그널을 줘야 돼. 그거 아니면 폭등은 없습니다. 파월의 그 금리 인하를 6월 달에 한다고 해서 이거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파월이 지금 3번 시장에서 기다리고 4번도 기대하잖아요. 그게 기다려도 반대로 나오는 포켓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좁혀져야 돼요. 컨센서스가. 시간이 걸리죠. 그걸 얼마만큼 할 것이냐. 만약에 한꺼번에 6월 달에 가서 갑자기 데이터가 1, 4분기가 마이너스 섞이고 2분기도 GDP가 마이너스여서 진짜 리세션이 가능해. 네. 그러면 파월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갑자기 뭐 50bp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침체의 확인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워풋도 중요하고 고객이 소비자들이 스pen딩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데 스pen딩은 관세가 있다이로 되면은 결국은 스pen딩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스pen딩 줄어드는 게 소비하기가 명백한 어려워지는 것이고, 거고. 트럼프 파워풋은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그럼 트럼프 풋은 어떻게 하냐? 오늘 강세로 보고 전 세계적인 거 봤을 때는 아마 그 네고시에이션이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내려는 갈지 모르지만 네. 역충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지다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레벨 뭐 5,900, 5,800이 택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올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는데 한국은 오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랑 오늘 또 다르게 별 수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매크로하고 달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시대는 모든 게 가능한데 좋은 거는 폭락이 먼저 왔으니까 폭등이 있을 것이냐는 건데 폭등은 트럼프 마음 바꾸기 전에는 폭등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바꾸려면 폭동이 있어야 된다. Riot against 폭동이 나와야 돼요, 오히려? 또 정치가 Riot against Trump. 예. 누가? 여러 나라가.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은 20%밖에 안 줬네? 낮은 거예요, 유럽이. 그렇죠. 같은 앵글로 섹슨 뭐 그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Riot against 항의하는 트럼프에 일관적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죠. 단기죠. 그러면 결국은 폭락은 있었는데 폭등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올 때 또 하나 얘기 나온 게 네. 반도체도 결국은 관세 매긴다. 또 시작이 됐군요. 이미넌트. 그러니까 어저께 너무 바빠갖고 안 한 거야. 곧. 예. 이게 빠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또 제약 바이오도 뭐 그렇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네. 얘는 없고 다만 엄청 때리고 조금 깎아준다.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뭐 반도체가 뭐 15%건 10%건 하고 실제적으로 5%에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겁을 잔뜩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멀티플은 내려갔다 폭락했다가 올라가는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원백 한다는 폭등이 있기는 실질 어렵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필수 소비재하고 먹고 마시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버틴 것이 그냥 방산 관련이 버틴 거고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지 다 빠진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코로나 때랑 지금 계속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워낙에 그때만큼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쨌든 V자 반등이 나왔고 네네. 그 V자 반등이 나왔던 배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풋이었잖아요. 예, 연준에서 금리를 아예 한순간에 제로로 떨어뜨리면서 막 이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시작을 하면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 거죠. 인플레 때문에 우려를 해서 시간이 걸려요. 아까 시장이 3번, 4번 예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인플레에 대해서 안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게 있어야 될 거랍니다. 이게 3월 달 끝났는데 5월 달에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내일 올라갈 거예요. 한 3% 정도. 그 파워풋의 영향이라 하면은 그 50bp 할 수 있다. 뭐 선제적으로 한다. 보험성으로 한다. 옛날식으로. 근데 이게 보험성이 아니고 인플레가 관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펙티브도 해서 그 효과는 2분기부터 나오는데 그 인플레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아직 그 GDP가 마이너스 0.6, 0.7인데 그게 확인도 안 되는데 그럼 5월 달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6월 달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4월 오늘이 4일인데 한번 봅시다. 4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6월 달에 50bp 해준다고 믿고 저점 매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가 어렵죠. 않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한 달 전, 2달 전에 우리 오늘 판결 나는 거 날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그 걱정 없다가 갑자기 2주 지나면 난리가 나는데 그 예측을 무작정 무슨 푸시 기다리고 있다라서 그 저점 매수다, 저가 매수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5,580이라 얘기할 때 이건 빼겨졌죠? 5,580이 19.8배 평균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공포가 되고 이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까지 부상하면은 제가 뭐라 하면 10년 평균 19.8배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9.8배가 5,310이에요. 지금 5,390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 반등을 이끄는 그거는 쫙 앞할 수 있는 건 뭔가 더 스트롱한 거다. 파워풋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때랑 상황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파월풋이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보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단기간이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한두 달 정도는 변동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일단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간밤에 빠진 것 상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관세 타격이 큰 섹터 중심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일단 빅테크 M7은 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맞죠. 애플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애플은 아이폰은 아, 중국에서 중국이랑. 하고 삼성도 사실은 작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휴대폰의 46%는 베트남 생산합니다. 베트남은 관세 매긴 게 30몇 %인데요.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다 갑자기 그 베트남 생산한 거 한국에 생산해요? 한국 26%니까 옮기는 시간 걸리죠.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이번 분기가 5조 6천억이다 기대치가 높아져서 어저께 덜 빠졌는데 5조 6천억의 66%가 휴대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좋게 나와도 이제는 그게 관세가 이펙트되면은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업되는 거니까 이게 휴대폰이 다운되더라도 마사지가 돼서 1분기가 바닥이다.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성이 있는 겁니다. 가전은 말했거든. 반도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덜 빠진 거고 가전하고 애플 같이 애플이 잘못되면 우리나라 LG노트 망가지듯이 애플은 익스포저가 그 중국 쪽이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 생산 기지 인도에도 있잖아요. 애플이 베트남 생산 안 할 텐데 인도나 중국 주로 생산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나이키 같은 것도 더 빠진 건 나이키나 이런 거예요. 나이키는 50%가 신발의 50%가 베트남에 생산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고 브로드컴 같은 거 통신인데 휴대폰은 중국 관련되고 이쪽이니까 그 작살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쪽이 브로드컴하고 애플인 것 같고요. 예. 가장 많이 빠진 건 10% 예. 가까이 10%고 마이크론이 오늘 10몇 % 계속 빠졌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이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도 공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숏셀링이 붙은 거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게 10몇 %를 한꺼번에 뺄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그 폭락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네요. TSMC는 인텔 20% 마켓 지분하고 하기로 했다면서요. 뭐 인텔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20% 하고 뭐 나머지는 일본 업체 그러니까 인텔이 아까 좀 올랐잖아요. 이런 장에도. 참 이런 장에 오르는 종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TSMC 7% 빠지는 거 보면은 반도체 종목은 다 이해가 되고 마이크론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죠. 마이크론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반도체는 관세는 별거 아니다. 만약 반도체가 떼린다. 반도체 떼린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미국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미국 공장은 없죠. 예. 메모리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은 관세를 때려봤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높게 가격을 전가시킬 텐데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이 수혜가 아니고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네. 근데 마이크론이 더 빠졌어요. 이상하죠. 채팅창 말 그대로 자충수네, 자충수. 자충수죠. 네. 근데 마이크론도 안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좀 그거는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러면 역발상해야 되는 게 마이크론은 이상하게 더 빠졌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쵸. 그걸 자기가 흡수할 수 있어요? 마진이 30% 남는데 갑자기 아직 안 때렸지만 10% 내긴다면 그럼 마진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넘길 거거든요. 그럼 누가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애플이라든지 가격이 원가된 걔네들 많이 빠진 게 맞는데 그럼 마이크론은 미국에 생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덜 빠져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쵸, 맞죠. 평균인데 10몇 % 빠져. 그게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는 다르죠. 테슬라는 그 누구지? 그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면 다른 거니까 그건 어저께 5% 올라갔다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같이 빠졌습니다만은 머스크가 백하면은 원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약간 디프런 애니멀처럼 보이는 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미국 평균 S&P 500도 19.8배 하면은 2,300까지 가는 거는 오늘 2,300, 780까지 갔었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가고 나서나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볼 거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폭이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제한적일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올라올 때의 반등이나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딱 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더 사시려는 분이 계실 거고 돈이 없어서 그냥 버텨야 되는 분이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되는 분이 계실 텐데 네. 그 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쇼텀으로 보신다면은 많이 빠진 거 아까 마이크론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낙폭과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하고 조금 비껴날 수 있는 거 만약에 테슬라 쪽에 들어간다면 사든지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다 불편하다. 그럼 갖고 있는 거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300 근처 갔을 때 반등이 있기를. 그럼 반등이 얼마 됐을 때 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죠. 옛날식으로 못 돌아간다고. 이게 트럼프 파월풋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절대 6천 안 갑니다. 파월풋만 가지고는 안 간다. 금리를 3번 하고 4번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not enough다는 걸 제가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5,900 갖게 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말 5,900 넘는 걸로 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트림하고 뭐 아웃 오브 US 인투 차이나를 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낙폭과대를 살지. 낙폭과대 아까 마이크론하고 테슬라가 그 어느 들어오는 거죠. 예. 나머지 다 비등비등하니까 아니면 그것만 다 100% 하긴 애매하니까 그거하고 아까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 코스트코, 뭐 코카콜라 그럼 이런 무조건 거를 일단 관세 노출도 있는 거는 일단 다 일단 배제하고 보는 거네요. 어저께도 대한민국이 네. 물론 막판에 더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1점 몇 프로까지 가는 거까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 하는 이유는 뭐죠? 방산하고 조선하고 제약 때문에 했어요. 근데 제약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방산하고 조선은 장중에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받친 세력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네.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게 미국의 소비자 3억 2천만 명이 있다 보니까 그 필수 소비재가 빠질 수가 없죠. 주식은 해야 되겠고 주식은 이번에 한두 달 동안 힘들더라도 잘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재산에 엄청나게 주식이 들어있는데 그 2년 3년 보면은 가잖아요. 네, 가죠. 그러면 이제는 필수 소비재는 안 빠진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 가는 거거든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게 소비가 망가졌는데 생각나겠어요? 추경 20조 한다고 갑자기 1.3% 5% 가라는 게 1.8% 됐어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건 쉽지 않아요.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런데 방산하고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확실한 감만 버티거나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고 한두 달 내로. 그러니까 한두 달 내로 만약에 안전감을 하려면 그런 거. 미국에는 필수소비재, 낙폭과대 중에서 용기를 내든지. 근데 참 어렵긴 합니다. 현금이 맞아요. 30%도 없으면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얘기했을 때 현금 한 50% 가져가면 된다. 왜? 평상시에 20, 30% 현금 가져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관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30%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맞아요. 있다고 보면은 한 20, 30% 확률을 더하면은 반반을 가져가는 것이 그쵸.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좋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지금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요. 현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럴 때 선택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현금이 없으면 그냥 계속 이 주식을 팔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던져야 돼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현금이 있으면 하나의 선택지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다시 한번 뉴욕 증시도 쉽지 않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계산보다는 뭔가 계속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큰 이벤트가 국내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 또한 다 지나가겠지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